안녕하세요. 책 읽기 전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7가지 깨달음, 백만장자와 승려, 지은이는 비보르 쿠마르싱, 옮긴이는 김현정, 발행은 다산초당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사람은 거의 없을 텐데요. 부자가 되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듯이 행복을 정의하는 기준은 각자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세상 누구보다 부를 잘하는 백만장자와 오랫동안 진리를 탐구한 승려가 만나 21일간 나눈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백만장자와 승려는 대화를 통해 물질과 정신, 어느 한쪽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책에서는 간소한 삶은 성공으로 가는 첫 단계다. 명상으로 머릿속을 정리하라.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이 있다 등 7가지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승려는 행복하려면 간소한 삶을 살라고 하지만 그것이 결코 은행 계좌를 포기하는 삶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삶이 바로 간소한 삶이며 이는 성공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백만장자는 행복을 위해 돈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현대인이 알아야 할 돈의 개념, 즉 수입, 소비, 저축, 투자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백만장자와 승려가 서로 배우며 깨닫는 인생의 본질을 통해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잡고 지금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인간이 마주해온 가장 오래된 질문. 백만장자는 뉴욕 센트럴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방에 앉아 인터뷰 준비를 하고 있었다. 수조원의 재산을 가진 그는 삶에서 특별한 성취를 이뤄낸 사람만 얻을 수 있는 백만장자 칭호를 가진 몇 안 되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게다가 그는 자수성가형 부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 그를 특별하게 여겼다. 그는 나라 전체가 몇 세대를 걸쳐야만 쌓을 수 있는 부를 혼자서 일궈낸 사람이었다. 그리고 스스로도 이런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인터뷰는 준비된 원고에 따라 진행됐다. 백만장자가 채용한 홍보 에이전시는 세계 최고의 실력자들이 모인 곳이었기에 백만장자로 하여금 겸손하지만 야심찬 사람, 평범하지만 큰 꿈을 가진 남자로 보여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 백만장자는 거래의 불도저라 불릴 정도로 날카로운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원리를 별달리 큰 어려움 없이 이해했으며 기민하고 철두철미하게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끈질긴 사업가로서 타의 추종과 경쟁을 불허하는 비즈니스 방식을 만들어낸 개척자였다. 그런데 이날 인터뷰 진행자가 던진 마지막 질문이 이런 그를 당황케 했다. 평상시처럼 자신감 있게 대답하긴 했지만 인터뷰를 마친 뒤에도 백만장자의 마음 안에는 무언가 껄끄러운 느낌이 남았다. 그 질문은 사전에 전달된 원고에 적혀 있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아마 그저 형식적으로 던진 것이었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클로징 멘트였으리라. 그럼에도 그에게는 이 질문이 그날 저녁의 모든 장면, 아니 인생 전체를 낯설게 느끼게 될 정도로 강렬하게 다가왔다. 지금 행복하신가요? 이것이 바로 그 질문이었다. 하루 일과가 끝나갈 즈음 승려는 저녁 식사 자리에 앉아 스프에서 춤추듯 피어올라 공중에서 사라지는 연기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비영속성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본질이다. 우리는 거대한 영혼으로부터 태어나지만 오로지 한정된 시간 동안만 세상을 살아가며 감각을 통해 존재를 경험한다. 그런 후에 다시 거대한 영혼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사찰 생활을 그만두고 공식적인 직분을 내려놓은 지 30년이나 지났음에도 승려는 사람들로부터 깊은 존경과 인정을 받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여전히 승려라고 불렀다. 식사를 마치고 생각을 정리할 겸 승려는 영적 스승인 남아 주지승을 만나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그를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달빛이 밝은 밤이어서 사찰의 금빛 지붕은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자니 물질 자체보다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피부로 느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 안에서 차가운 밤 공기가 느껴졌다. 승려는 혼자서 고요히 잠든 구시가지의 자갈길을 걸으면서 한때 왕자였던 사람이 모든 물질적 소유물, 세속적인 관계, 장엄한 궁전을 뒤로하고 구도의 길을 걷게 된 것도 아마 오늘 같은 밤이 아니었을까 상상했다. 왕자는 결코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며 훗날 위대한 붓다가 되었다. 아마 그 자신을 붓다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일 것이다. 그러나 지난 몇 주일간 무언가 그의 마음 안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있었고 그로 인해 승려는 감정을 제어할 수가 없었다. 라마 주지승은 그에게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의 평화를 얻는 여정은 모두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데서 출발한다고 설명해 준 적이 있었다. 아마 오늘이 답변보다는 올바른 질문이 필요한 바로 그날이리라. 승려는 남아주지승의 거처가 있는 곳 반대편 거리로 들어서면서 벽에 그려진 그래피티 아트를 마주보게 되었다. 거기에 적힌 문구를 읽은 승려는 얼어붙었다. 신의 장난인 것일까? 아니면 운명적인 마주침일 것일까? 결국 그는 남아주지승을 만나러 가는 대신 발길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질문을 찾은 것이다. 벽에 적혀 있던 그 세 마디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 오후가 되자 로비에는 평소와 다르게 들뜬 분위기가 찾아들었다. 상하이에서 경영대학원 학생들이 막 도착했기 때문이었다. 승려는 지역 산업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인물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기업가로서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었다. 승려는 종종 전국을 다니며 양봉사업에서 차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업종을 불문하고 사회적 기업이 마을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강의하곤 했다. 그 결과 매년 중국 명문경영대학원에서 4-5 그룹의 학생들이
샹그릴라를 방문해 이곳의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의미 있는 활동을 해내고 있는지 가까이서 경험했다. 이번 방문 또한 그런 경우였다.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린 승려는 백만장자에게 열띤 얼굴로 이야기했다. 오늘 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학생들이 모두 영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백만장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매우 좋아할 겁니다. 백만장자는 승려의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다.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본인에게도 새로운 관점이 생기곤 했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도움이 됐다. 백만장자는 머릿속으로 그날 저녁 시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어떻게 학생들에게 흥미롭게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고민 끝에 백만장자는 세션 제목을 행복은 살 수 있다라고 지었다. 물론 젊은 청중들에게는 그 반대 의견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릴 것이란 사실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식당에서 열린 이번 비공식 행사는 승려가 백만장자와 그의 업적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백만장자가 마이크를 건네받자 청중들은 큰 박수로 그를 환영해 주었다. 타시델렉 여러분, 저희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백만장자는 티베트 말로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며 강연을 시작했다. 아마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말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만일 이 말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돈이 행복의 필수 요소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면요. 이 말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온 것과 상반될 수도 있겠지만 바로 이것이 진실입니다. 청중은 귀를 기울였다. 좀 더 설명해 보죠. 돈과 행복은 둘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넓은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행복은 단순한 방종이 아니며 돈은 단순히 현금을 보유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죠. 백만장자는 청중들이 자신이 한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잠시 뜸을 들였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라는 개념을 추구하는 행위와 무모하게 돈을 추구하는 행위를 서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자는 확실히 바람직하지 않지만 전자는 본질적인 것이지요. 돈은 우리의 행복지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일부입니다. 아침에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사랑하는 이와 점심을 먹을 때도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구성 요소일까요? 그렇진 않죠. 청중들로부터 수긍하는 듯한 웅성거림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사실 돈의 개념은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네 개 차원에 대해 알고 나면 돈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큰 개념이며 행복과 돈 사이의 상관관계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커리어를 막 시작할 당시만 해도 돈에는 두 가지 차원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입과 소비 말이죠. 그 때문에 언제나 액수와 상관없이 돈으로부터 행복을 얻는 데 실패하곤 했어요. 그렇지만 머리카락이 희끗해지기 시작하면서 돈의 두 가지 다른 차원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차원과 모두 조화를 이루기 시작한 이후로 제 삶은 돈이 가져다 주는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외면되어 왔던 돈의 다른 두 가지 측면을 여러분과 공유할 것입니다. 이쯤 되자 관객들은 점점 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백만장자로부터 예기치 않게 금전에 대한 비밀을 듣게 된다는 생각이 군중들 사이에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백만장자는 물을 한 모금 마신 후 이렇게 말했다. 돈의 네 가지 차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수입, 소비, 저축, 투자. 소득, 급여, 배당금, 이익, 이자, 수수료, 보상은 모두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가장 뚜렷하면서도 즉각적인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하면 돈을 법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나 수입만이 돈인 것은 아닙니다. 소득은 돈을 이루는 네 가지 기둥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러므로 수입과 돈을 동일시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리 많이 벌어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이유입니다. 사실 이 경우 그들은 단순히 수입이 돈을 버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이지 무조건 돈이 벌리는 게 아닌 것이지요. 그저 수입 창구가 생겨난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수입은 돈의 여러 차원 중 하나일 뿐입니다. 돈 또한 행복의 한 가지 요소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소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바로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행복이나 슬픔으로부터 돈을 구분해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돈의 두 번째 차원인 소비를 살펴보도록 하지요. 이때 중요한 것은 수입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소비하기 위해 살아가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쇼핑하고 싶어 죽을 지경이라고들 하죠. 방 안에 작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우리는 대부분 발생한 수입으로부터 소비하는 것이 돈을 통한 행복의 원천이라고 인식합니다.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다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니 수입을 소비하는 행위에서 만족감을 못 느끼며 재빨리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는 거라고 설명하곤 하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행복을 정의할 때 한 가지 차원만을 제한해서 고려하는 것과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두 번째 지점입니다. 정중들은 백만장자가 설명하는 논리의 흐름을 이해하기 시작하고는 동의하는 신호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소득과 소비만으로 크게 행복하다고 느끼지는 않지만 무분별하게 소득만을 추구하거나 생각 없이 소비하면 틀림없이 불행해집니다. 따라서 행복해지는 데는 생각만큼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압도적인 수준으로 불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도 압니다. 이것은 이상적인 상관관계라는 것을요.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잠시 곱씹으면서 이러한 상관관계를 스스로 이해하고 분석해 보도록 하십시오. 정중들은 침묵했다. 아마도 직접 이 설명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고 있는 듯했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이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돈의 다른 두 가지 중요 차원들을 알아보고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지요. 바로 이 두 가지 차원이 돈이 주는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므로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중의 주의를 끄는 데 성공하여 열렬한 관심을 받으며 비즈니스 거물로서의 후광을 제대로 바라고 있는 백만장자가 말했다.
젊은이들은 저축이 노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노인들은 젊었을 때 진즉 저금을 시작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지요. 저축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곤 하지만 바로 이 저축이 돈의 세 번째 차원입니다. 우리는 저축이 필요한 순간이 될 때까지 저축해야 하는 이유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모으는 재미도 보람도 느끼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맑은 날에 미리 계획해 두지 않으면 비가 내리는 날에 고생하게 되는 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저축을 위한 계획과 엄격한 규율이 필요합니다. 투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저축은 투자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하세요. 앞으로 여러분은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변수를 대비하기 위해 항상 저축액을 확인하는 버릇을 들이기 바랍니다. 유동성. 저축은 유동성이 높아야 한다. 즉,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저축액을 손에 넣을 수 있어야 한다. 접근성. 저축은 지리적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혹은 특정한 시간에도 관계없이 항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무위험. 저축에는 위험 요소가 없어야 하며 시장 여건이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당신의 저축이 위의 요소를 모두 만족시킬 때에만 저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저축으로 인해 여러분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때 백만장자는 문득 청중들 사이에 남아주지승도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조금 놀랐지만 백만장자는 이내 그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남아주지승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마지막으로는 투자를 살펴보도록 하지요. 백만장자 본인도 전 세계적으로 판도를 바꿔 놓았던 투자 베팅에 올라탐으로써 거액을 거머쥔 경우였다. 백만장자는 하이테크계 게임 체인저이면서도 전통적인 가치를 고수하는 투자자로 정평이 나 있었다. 업계 내에서는 백만장자 한 사람이 수익을 창출하는 능력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헤지펀드의 전체 팀원들과 겨뤄도 결코 뒤지지 않을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간단히 말해서 투자는 당신이 열심히 일하는 만큼 돈도 스스로 열심히 일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백만장자는 설명을 이어갔다. 금융의 관점에서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개념을 살펴보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폐의 가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줄어듭니다. 간단히 말해 오늘날의 100달러는 20년 전의 100달러보다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연세가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지금의 비스키 한 봉지 가격으로 과거에는 온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과장된 이야기겠지만 그 개념 자체는 유효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돈은 기존의 가치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돈이 스스로 일하면서 불어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럼 제가 투자에 관한 몇 가지 규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숨겨진 개념을 이해하신 후에 실제 세계에서 여러분들도 직접 활용해 보도록 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메모해 두셔도 좋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학생들은 펜과 종이를 찾아서 어수선하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펜과 종이 대신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역시 Z세대는 다르다고 백만장자는 생각했다. 규칙 1.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첫째로 리스크에 따른 보상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투자에 적용되는 황금률입니다. 리스크가 높을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모든 투자 옵션은 위험률에 비례하는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은행 예금만큼 안전하지만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투자처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리스크가 클수록 자본, 즉 투자한 돈이 손실될 가능성도 함께 높아집니다. 따라서 본인의 나이, 개인적 상황, 가족들의 상황, 소득 흐름 등을 기반으로 위험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에 나온 멜 깁슨처럼 행동하면서 자신의 위험 대응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위험 대응도를 정직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지 않는 투자는 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더욱 명심해야 합니다. 규칙 2. 자본금 반환보다 자본 수익률이 클 것. 둘째로 투자한 돈을 돌려받는 것이 수입이 늘어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규칙 3. 다른 이들의 투자법을 그대로 따라하지 말 것. 규칙 4. 전문가와 사기꾼을 구분할 것. 규칙 5. 대출을 경계할 것. 다섯째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산이나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절대로 대출을 받지 마십시오. 규칙 6. 라이프 스타일을 점검할 것. 돈이 많이 나가는 것은 생활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때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저축은 언제나 6개월간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비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기 전에 저축 로드맵을 먼저 만들도록 하십시오. 규칙 7. 소비를 절제할 것. 7번째로 소비의 유혹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간소한 삶이 바로 부를 창출하는 비밀입니다. 마지막으로 결혼하신 분들이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과 제가 항상 공유하곤 하는 내용인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보석은 투자가 아니라 소비라는 것입니다. 이 말과 함께 백만장자는 고개를 숙이며 연설을 마쳤다.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그들은 이날 저녁에 들었던 강연의 중요성을 깨닫고는 저마다 백만장자와 셀카를 찍기 위해 그를 둘러쌌다. 다음 날 아침 백만장자의 호텔 방문에는 다음과 같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어제 들려준 말씀 중에서 쇼핑할 곳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말에 동의하게 되었어. 물론 돈이 있건 없건 행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돈이 없을 경우에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돈이 행복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세상에 살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명심해야 할 것은 돈이 행복을 위한 유일한 도구는 아니라는 것이겠지요. 감사합니다. 남아로부터. 지금부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인간이 마주해온 가장 오래된 질문. 백만장자는 뉴욕 센트럴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방에 앉아 인터뷰 준비를 하고 있었다. 수조원의 재산을 가진 그는 삶에서 특별한 성취를 이뤄낸 사람만 얻을 수 있는 백만장자 칭호를 가진 몇 안 되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게다가 그는 자수성가형 부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 그를 특별하게 여겼다. 그는 나라 전체가 몇 세대를 걸쳐야만 쌓을 수 있는 부를 혼자서 일궈낸 사람이었다. 그리고 스스로도 이런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인터뷰는 준비된 원고에 따라 진행됐다. 백만장자가 채용한 홍보 에이전시는 세계 최고의 실력자들이 모인 곳이었기에 백만장자로 하여금 겸손하지만 야심찬 사람, 평범하지만 큰 꿈을 가진 남자로 보여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 백만장자는 거래의 불도저라 불릴 정도로 날카로운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원리를 별달리 큰 어려움 없이 이해했으며 기민하고 철두철미하게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끈질긴 사업가로서 타의 추종과 경쟁을 불허하는 비즈니스 방식을 만들어낸 개척자였다. 그런데 이날 인터뷰 진행자가 던진 마지막 질문이 이런 그를 당황케 했다. 평상시처럼 자신감 있게 대답하긴 했지만 인터뷰를 마친 뒤에도 백만장자의 마음 안에는 무언가 껄끄러운 느낌이 남았다. 그 질문은 사전에 전달된 원고에 적혀 있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아마 그저 형식적으로 던진 것이었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클로징 멘트였으리라. 그럼에도 그에게는 이 질문이 그날 저녁의 모든 장면, 아니 인생 전체를 낯설게 느끼게 될 정도로 강렬하게 다가왔다. 지금 행복하신가요? 이것이 바로 그 질문이었다. 하루 일과가 끝나갈 즈음 승려는 저녁 식사 자리에 앉아 스프에서 춤추듯 피어올라 공중에서 사라지는 연기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비영속성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본질이다. 우리는 거대한 영혼으로부터 태어나지만 오로지 한정된 시간 동안만 세상을 살아가며 감각을 통해 존재를 경험한다. 그런 후에 다시 거대한 영혼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사찰 생활을 그만두고 공식적인 직분을 내려놓은 지 30년이나 지났음에도 승려는 사람들로부터 깊은 존경과 인정을 받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여전히 승려라고 불렀다. 식사를 마치고 생각을 정리할 겸 승려는 영적 스승인 남아 주지승을 만나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그를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달빛이 밝은 밤이어서 사찰의 금빛 지붕은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자니 물질 자체보다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피부로 느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 안에서 차가운 밤 공기가 느껴졌다. 승려는 혼자서 고요히 잠든 구시가지의 자갈길을 걸으면서 한때 왕자였던 사람이 모든 물질적 소유물, 세속적인 관계, 장엄한 궁전을 뒤로하고 구도의 길을 걷게 된 것도 아마 오늘 같은 밤이 아니었을까 상상했다. 왕자는 결코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며 훗날 위대한 붓다가 되었다. 아마 그 자신을 붓다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일 것이다. 그러나 지난 몇 주일간 무언가 그의 마음 안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있었고
그로 인해 승려는 감정을 제어할 수가 없었다. 라마 주지승은 그에게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의 평화를 얻는 여정은 모두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데서 출발한다고 설명해 준 적이 있었다. 아마 오늘이 답변보다는 올바른 질문이 필요한 바로 그날이리라. 승려는 남아주지승의 거처가 있는 곳 반대편 거리로 들어서면서 벽에 그려진 그래피티 아트를 마주보게 되었다. 거기에 적힌 문구를 읽은 승려는 얼어붙었다. 신의 장난인 것일까? 아니면 운명적인 마주침일 것일까? 결국 그는 남아주지승을 만나러 가는 대신 발길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질문을 찾은 것이다. 벽에 적혀 있던 그 세 마디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 오후가 되자 로비에는 평소와 다르게 들뜬 분위기가 찾아들었다. 상하이에서 경영대학원 학생들이 막 도착했기 때문이었다. 승려는 지역 산업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인물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기업가로서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었다. 승려는 종종 전국을 다니며 양봉 사업에서 차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업종을 불문하고 사회적 기업이 마을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강의하곤 했다. 그 결과 매년 중국 명문경영대학원에서 4-5그룹의 학생들이 샹그릴라를 방문해 이곳의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의미 있는 활동을 해내고 있는지 가까이서 경험했다. 이번 방문 또한 그런 경우였다.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린 승려는 백만장자에게 열띤 얼굴로 이야기했다. 오늘 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학생들이 모두 영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백만장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매우 좋아할 겁니다. 백만장자는 승려의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다.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본인에게도 새로운 관점이 생기곤 했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도움이 됐다. 백만장자는 머릿속으로 그날 저녁 시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어떻게 학생들에게 흥미롭게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고민 끝에 백만장자는 세션 제목을 행복은 살 수 있다라고 지었다. 물론 젊은 청중들에게는 그 반대 의견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릴 것이란 사실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식당에서 열린 이번 비공식 행사는 승려가 백만장자와 그의 업적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백만장자가 마이크를 건네받자 청중들은 큰 박수로 그를 환영해 주었다. 타시델렉 여러분, 저희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백만장자는 티베트 말로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며 강연을 시작했다. 아마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말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만일 이 말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돈이 행복의 필수 요소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면요. 이 말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온 것과 상반될 수도 있겠지만 바로 이것이 진실입니다. 청중은 귀를 기울였다. 좀 더 설명해 보죠. 돈과 행복은 둘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넓은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행복은 단순한 방종이 아니며 돈은 단순히 현금을 보유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죠.
백만장자는 청중들이 자신이 한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잠시 뜸을 들였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라는 개념을 추구하는 행위와 무모하게 돈을 추구하는 행위를 서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자는 확실히 바람직하지 않지만 전자는 본질적인 것이지요. 돈은 우리의 행복지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일부입니다. 아침에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사랑하는 이와 점심을 먹을 때도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구성 요소일까요? 그렇진 않죠. 청중들로부터 수긍하는 듯한 웅성거림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사실 돈의 개념은 4가지 차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4개 차원에 대해 알고 나면 돈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큰 개념이며 행복과 돈 사이의 상관관계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커리어를 막 시작할 당시만 해도 돈에는 2가지 차원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입과 소비 말이죠. 그 때문에 언제나 액수와 상관없이 돈으로부터 행복을 얻는 데 실패하곤 했어요. 그렇지만 머리카락이 희끗해지기 시작하면서 돈의 2가지 다른 차원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차원과 모두 조화를 이루기 시작한 이후로 제 삶은 돈이 가져다 주는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외면되어 왔던 돈의 다른 2가지 측면을 여러분과 공유할 것입니다. 이쯤 되자 관객들은 점점 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백만장자로부터 예기치 않게 금전에 대한 비밀을 듣게 된다는 생각이 군중들 사이에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백만장자는 물을 한 모금 마신 후 이렇게 말했다. 돈의 4가지 차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수입, 소비, 저축, 투자. 소득, 급여, 배당금, 이익, 이자, 수수료, 보상은 모두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가장 뚜렷하면서도 즉각적인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하면 돈을 법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나 수입만이 돈인 것은 아닙니다. 소득은 돈을 이루는 4가지 기둥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러므로 수입과 돈을 동일시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리 많이 벌어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이유입니다. 사실 이 경우 그들은 단순히 수입이 돈을 버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이지 무조건 돈이 벌리는 게 아닌 것이지요. 그저 수입 창구가 생겨난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수입은 돈의 여러 차원 중 하나일 뿐입니다. 돈 또한 행복의 한 가지 요소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소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바로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행복이나 슬픔으로부터 돈을 구분해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돈의 2번째 차원인 소비를 살펴보도록 하지요. 이때 중요한 것은 수입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소비하기 위해 살아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쇼핑하고 싶어 죽을 지경이라고들 하죠. 방 안에 작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우리는 대부분 발생한 수입으로부터 소비하는 것이 돈을 통한 행복의 원천이라고 인식합니다.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다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니 수입을 소비하는 행위에서 만족감을 못 느끼며 재빨리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는 거라고 설명하곤 하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행복을 정의할 때 한 가지 차원만을 제한해서 고려하는 것과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두 번째 지점입니다. 정중들은 백만장자가 설명하는 논리의 흐름을 이해하기 시작하고는 동의하는 신호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소득과 소비만으로 크게 행복하다고 느끼지는 않지만 무분별하게 소득만을 추구하거나 생각 없이 소비하면 틀림없이 불행해집니다. 따라서 행복해지는 데는 생각만큼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압도적인 수준으로 불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도 압니다. 이것은 이상적인 상관관계라는 것을요.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잠시 곱씹으면서 이러한 상관관계를 스스로 이해하고 분석해 보도록 하십시오. 정중들은 침묵했다. 아마도 직접 이 설명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고 있는 듯했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이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돈의 다른 두 가지 중요 차원들을 알아보고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지요. 바로 이 두 가지 차원이 돈이 주는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므로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중의 주의를 끄는데 성공하여 열렬한 관심을 받으며 비즈니스 거물로서의 후광을 제대로 바라고 있는 백만장자가 말했다. 젊은이들은 저축이 노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노인들은 젊었을 때 진즉 저금을 시작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지요. 저축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곤 하지만 바로 이 저축이 돈의 세 번째 차원입니다. 우리는 저축이 필요한 순간이 될 때까지 저축해야 하는 이유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모으는 재미도 보람도 느끼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맑은 날에 미리 계획해 두지 않으면 비가 내리는 날에 고생하게 되는 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저축을 위한 계획과 엄격한 규율이 필요합니다. 투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저축은 투자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하세요. 앞으로 여러분은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변수를 대비하기 위해 항상 저축액을 확인하는 버릇을 들이기 바랍니다. 유동성. 저축은 유동성이 높아야 한다. 즉,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저축액을 손에 넣을 수 있어야 한다. 접근성. 저축은 지리적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혹은 특정한 시간에도 관계없이 항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무위험. 저축에는 위험 요소가 없어야 하며 시장 여건이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당신의 저축이 위의 요소를 모두 만족시킬 때에만 저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저축으로 인해 여러분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때 백만장자는 문득 청중들 사이에 남아주지승도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조금 놀랐지만 백만장자는 이내 그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남아주지승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마지막으로는 투자를 살펴보도록 하지요. 백만장자 본인도 전 세계적으로 판도를 바꿔 놓았던 투자 베팅에 올라탐으로써
거액을 거머쥔 경우였다. 백만장자는 하이테크계 게임 체인저이면서도 전통적인 가치를 고수하는 투자자로 정평이 나 있었다. 업계 내에서는 백만장자 한 사람이 수익을 창출하는 능력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헤지펀드의 전체 팀원들과 겨뤄도 결코 뒤지지 않을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간단히 말해서 투자는 당신이 열심히 일하는 만큼 돈도 스스로 열심히 일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백만장자는 설명을 이어갔다. 금융의 관점에서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개념을 살펴보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폐의 가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줄어듭니다. 간단히 말해 오늘날의 100달러는 20년 전의 100달러보다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연세가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지금의 비스키 한 봉지 가격으로 과거에는 온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과장된 이야기겠지만 그 개념 자체는 유효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돈은 기존의 가치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돈이 스스로 일하면서 불어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럼 제가 투자에 관한 몇 가지 규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숨겨진 개념을 이해하신 후에 실제 세계에서 여러분들도 직접 활용해 보도록 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메모해 두셔도 좋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학생들은 펜과 종이를 찾아서 어수선하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펜과 종이 대신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역시 Z세대는 다르다고 백만장자는 생각했다. 규칙 1.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첫째로 리스크에 따른 보상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투자에 적용되는 황금률입니다. 리스크가 높을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모든 투자 옵션은 위험률에 비례하는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은행 예금만큼 안전하지만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투자처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리스크가 클수록 자본, 즉 투자한 돈이 손실될 가능성도 함께 높아집니다. 따라서 본인의 나이, 개인적 상황, 가족들의 상황, 소득 흐름 등을 기반으로 위험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에 나온 멜 깁슨처럼 행동하면서 자신의 위험 대응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위험 대응도를 정직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지 않는 투자는 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더욱 명심해야 합니다. 규칙 2. 자본금 반환보다 자본 수익률이 클 것. 둘째로 투자한 돈을 돌려받는 것이 수입이 늘어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규칙 3. 다른 이들의 투자법을 그대로 따라하지 말 것. 규칙 4. 전문가와 사기꾼을 구분할 것. 규칙 5. 대출을 경계할 것. 다섯째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산이나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절대로 대출을 받지 마십시오. 규칙 6. 라이프 스타일을 점검할 것. 돈이 많이 나가는 것은 생활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때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저축은 언제나 6개월간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비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기 전에 저축 로드맵을 먼저 만들도록 하십시오. 규칙 7. 소비를 절제할 것. 7번째로 소비의 유혹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간소한 삶이 바로 부를 창출하는 비밀입니다. 마지막으로 결혼하신 분들이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과 제가 항상 공유하곤 하는 내용인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보석은 투자가 아니라 소비라는 것입니다. 이 말과 함께 백만장자는 고개를 숙이며 연설을 마쳤다.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그들은 이날 저녁에 들었던 강연의 중요성을 깨닫고는 저마다 백만장자와 셀카를 찍기 위해 그를 둘러쌌다. 다음 날 아침 백만장자의 호텔 방문에는 다음과 같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어제 들려준 말씀 중에서 쇼핑할 곳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말에 동의하게 되었어. 물론 돈이 있건 없건 행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돈이 없을 경우에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돈이 행복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세상에 살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명심해야 할 것은 돈이 행복을 위한 유일한 도구는 아니라는 것이겠지요. 감사합니다. 남아로부터.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행복의 뿌리를 찾는 21일간의 대화, 백만장자와 승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